2097차 시국기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국기대회를 적어도 10년 가까이 된 세월 동안 미 대사관 옆에서 한결같이 미군 추방을 외쳐왔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미군 추방은 우리 민족의 자결권과 그리고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 어느 나라에도 분단을 조장하고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많은 민족주의자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동시에 제국주의 그 근성을 절대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있는 백성이라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6.25 조미전쟁 이후 남쪽은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외치고 싸우고 저항한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을 빨갱이라는 닉네임으로 골짜기에서 죽이고 동굴에서 죽이고 바다에서 죽이고 학살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은 제명에 살지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공포의 분위기가 이 땅에 조성이 되었고 이제는 이 땅의 부역자들을 이용해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서 지금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를 말하면 북에서 주장하는 것을 동조한다 해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고 평화협정을 이야기하면은 그 역시 북동조죄로 물어서 감옥으로 보내고 심지어는 고문까지 일삼아 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만은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생존 최장기수 안학섭 선생님은 미국의 부역자들이 42년 6개월을 감옥에서 영의 몸으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냥 감옥에만 있은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고문으로 지새우고 하루도 피를 보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할 정도의 가혹한 모습들을 탄압을 가해왔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미 대사관 앞에서 저희들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이 해방된다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조선과 미국이 수교를 맺고 대사관 관계를 성립하고 그리고 전쟁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다면 우리 민족도 자유롭게 미국으로부터 풀려날 것입니다. 우리도 통일을 바라보는 부푼 가슴을 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싸우고 외쳐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외치지 않는 백성은 죽음의 백성이고 잠자는 백성입니다. 외쳐야 삽니다. 우리 앞을 엄청나게 지나가는 수많은 이 땅의 백성들이 우리가 외치는 소리를 남의 소리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외치는 이 소리가 이 땅의 역사가 될 것이며 선지자의 목소리임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은 국제정세 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시오니즘 세력이 서아시아전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27일 이스라엘의 폭격에 의해 나스랄라 헤즈볼라 사무총장이 사망한 사실이 28일 날 외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란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성명을 통해 레바논과 자랑스러운 헤즈볼라 지원에 나서는 것은 모든 무슬림의 의무라며
사악한 정권에 맞서고 이들을 돕기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선언하며 저항의 축에 결사항전을 촉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멘의 안사랄라 군과 이라크 알스다니 총리도 역시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시온주의자들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범죄 행위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과의 전면전으로 서아시아전을 폭발시키려고 악랄하게 날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7일과 18일 통신 호출기와 무전기 폭발로 각각 헤즈볼라 최소 12명 사망, 3,000명 부상, 최소 20명 사망, 450명 부상을 초래했으며 20일에는 표적 공습으로 헤즈볼라 정예부대의 라드완 군 지휘관 아키를 사살했고 22일에는 레바논 남부 지역의 400개 목표물을 겨냥해 폭격을 해댔습니다. 이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에 100발 넘는 로켓을 발사해 반격을 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날 폭격에 이스라엘의 폭격에 사망자가 최소 558명, 부상자가 1835명이라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로켓 부대 지휘관을 또 사살했습니다. 25일 이스라엘은 새로운 단계 작전으로 지상전 가능성을 내뱉었습니다. 미제 침략 세력과 이스라엘은 스스로가 학살 기계임을 자인을 했습니다. 23일 미 국방부는 서아시아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며 서아시아 내 영내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29일 미 대통령 바이든은 정의의 조치라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바이든의 그러한 망언의 근거로 아스랄라 지도 아래 헤즈볼라는 수천 명의 미국인과 이스라엘이 레바논인을 죽였다고 강변했습니다. 바이든이 말대로 수천 명을 죽인 나스랄라의 죽음이 성이라면 5만 명 가까이 팔레스타인을 사륙한 네타냐후와 이스라엘 학살무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이란 패치시키한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인들은 시온주의자들과의 공모를 부인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은 서아시아전 돌격대인 이스라엘의 침략과 학살을 부추기며 무기를 지원하며 이슬람 민족의 존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국주의 침략은 서아시아전을 폭발시키고 3차 세계대전을 본격화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진영은 이란이 서아시아전에 직접 참전하도록 계속해서 도발을 하는 것이며 저항의 축은 이란이 중심이 돼 조직이 된 반제 시오니즘 세력이며 헤즈볼라는 이란의 장자도 같습니다. 이러한 헤즈볼라를 공격함으로써 이란의 직접 참전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진영은 러시아를 상대로 한 공격미사일 사용 제한 조치마저 해제 수순을 밟고 있으며 조선과 중국을 상대로 광란적인 침략 전쟁 연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아시아전의 확대만이 아니라 동일합전의 확전, 서태평양전의 개전도 동시에 회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 제국주의 진영과 유럽의 제국주의 진영의 쇠퇴 몰락을 모면하겠다며 세 군데에서 전쟁을 일으키며 핵무사일 강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쟁을 벌이는 일은 자기들의 무덤을 깊이 파는 것임을 제국주의 진영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국주의 침략에 죽은 노릇을 하며 날뛰고 있는 윤석열 타도도 반드시 이 땅의 민중들이 해내야 할 투쟁입니다.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 우리 민중과 이슬람 민중 그리고 전 세계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들이 투쟁하는 한 제국주의 진영은 실패와 파멸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투쟁하는 민중들이 제국주의 학살기계의 쇳값을 정확히 계산할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다같이 끝까지 투쟁합시다. 투쟁!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투쟁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 문제는 정권 감지자들에게 맡겨놓을 수 없다는 결론이
이미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어제가 10월 4일 14선언 17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선언을 해왔고 남과 북이 약속을 해왔으나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이 끼어들어서 장난질을 쳤기 때문입니다. 2018년 4.27 남북 공동선언만 해도 선언 이후에 남과 북은 서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총뿌리를 맞대고 감시하던 지피를 폭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통쾌한 폭발은 그때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폭파가 아니라 이제 전쟁을 그만하자, 상호 감시 그만하고 이제 평화롭게 살자는 선언으로서 서로 감시하던 초소를 폭파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 미국은 남과 북의 이 평화적인 행보에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 말은 좋아서 한미 간에 서로 협의해서 남북의 문제를 속도 조절을 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내용상으로 보면 남과 북 약속 이행을 철저히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 출범 이후에 남과 북의 평화 행보는 하나도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미국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끼어들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남북 정상이 아무리 만나도 웃으면서 악수하고 백두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손을 높이 치켜 올려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남과 북 현실입니다. 미국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줄기차게 우리의 요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내정 간섭을 끝장내고 그만두고 본국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남과 북은 알아서 우리끼리 평화롭게 살 수 있고 종국에 가서는 통일을 이루어서 한 나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되던 그 해 들어온 미국의 간섭 때문에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된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분단 상태로 서로 갈라져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지금은 남과 북이 다시 서로 적대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남쪽에서 북을 비방하는 전단을 수없이 보내고 있고, 그 반작용으로 북에서는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바라는 현실인 것입니다. 미국은 더 나아가서 남북이 더 치열하게 싸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 맡겨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민중이, 이 땅의 주인이 나서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바야흐로 자주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제국의 세계 재패는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자주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미 제국이 이 땅에서 물러나고 미군도 철수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줄기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저는 2차 대전 교훈 속에서 자랐습니다. 일본 군사교육, 어릴 때 일본 군사교육을 받았죠. 그 후 사건이 있어가지고 저는 45년 말에 은신하고 있다가 소위 해방이라는 말을 듣고 8월 15일 듣고 그날 못 나오고 16일에 은신하고 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방됐다고 해서
실제로 좋아했습니다. 참 세상에 그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못 겁니다. 참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며칠 되지 않아서 내가다가 태평양상 미주리 함대에서 보고정을 선포하는 것을 보았고, 보고 무엇이가 잘못되고 있구나 했고 하는 것을 느꼈고, 일본 총독부에, 저기 일본 총독부에 일장기가 내려오고 태극기가 올라갈 대신에, 아니 태극기는 그것지하고 거연 천적이라도 올라가야겠는데 미국 성적이가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너무 실망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다 저는 반미 쪽으로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이 이 나라 대통령이라는 놈이 일본 파견 간첩인지 고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일본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놈을 대통령이라고 지금 그래도 그 밑에서 졸졸 그러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 각성합시다. 그리고 미국은 몰아내고 윤석열이 빨리 끌어내려서 그 수단과 방법이 어떤 수단과 방법이 됐든 간에 끌어내려야 합니다. 중남미군 몰아내고 자주조국 앞당기자. 뒤에